안녕하세요. AI 덕후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그 선형대 수학에서 가장 엄청 간단하긴 한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대표적인 개념을 최대한 노력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이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형 변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형대설 공부하시면은 앞에 있는 기초 개념들이 엄청 당연한데 그 당연한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뒤에 있는 것들이 그 전의 개념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안 잡히게 돼요. 그쵸? 선형 변환 이건 엄청 간단한 건데 이거를 진짜로 잘 이해를 해줘야지 그 다음 개념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 이거를 공부하실 때 기초 개념에 대해서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리니어 펑션 혹은 리니어 맵 아니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네, 어떠한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여기다가 v 벡터를 하나 넣어주면은 새로운 벡터가 딱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여기서 람다 v라고 해볼게요. 그냥 자, v라는 벡터에다가 어떤 선형 변환을 해주면은 그게 뭐 이런 형태로 다른 형태의 벡터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선형 함수란 무엇인가 이거 엄청 많이 들어보긴 했죠. 선형성, 비선형성 아니면 이게 선형 변환인가 아니면 선형 함수인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형 함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근데 이거가 선형 함수라고 생각하시면은 완전히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한 정의예요. 선형 함수는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선이 무조건 다 선형 함수는 아니에요. 선형 함수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함수가 딱 있다고 쳤을 때 자, f x 플러스 y는 f x f y라는 첫 번째 additive property를 만족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알파 x는 알파 fx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자, 이거는 homogeneity property라고 되는데 그 이 두 가지 프로퍼티를 만족시켜야지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하나의 벡터가 있어요. 1,1이라는 벡터가 하나가 있는데 아, 되겠네요. 1,1이라는 벡터가 있는데 자, 이거를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뭐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편으로 보낼 수도 있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반대편 보내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1,1이 있는데 이거를 저는 어떤 변환을 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이건 어떤 식의 행렬일까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을 이제 리니어 변환을 해주면은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얘는 1,1이라는 행렬이 벡터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벡터가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치면은 이쪽의 벡터로 변환이 되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쵸? 자, 우리가 이제 행렬 연산하면 계속 행렬 곱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의 행렬은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리니어 펑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자, 인풋을 이걸 넣어주면은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오늘 얘기할 주제 아이겐벡터 and 아이겐 value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a, v는 람다 v로 표현을 하는데 그 v라는 벡터가 제로 벡터가 아닐 때 이 식을 만족시키는 v 벡터를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 스칼라 람다를 아이겐 밸류라고 해요. 자,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1, 2, 0, 2, 1, 0, 0, 0, 마이너스 5 이라는 이제 매트릭스가 있다고 칠게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 1, 1을 곱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죠? 3, 3,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자, 이걸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진 않죠. 그쵸? 이게 뭐 111의 3배가 되진 않으니까요. 자, 그럼 이 밑부분을 좀 바꿔볼게요. 밑부분을 1, 1, 0으로 해주면은 여기다가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면은 3, 3, 0이 되죠. 즉 얘는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1, 1, 0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아이겐벡터가 되는 거죠. 그쵸? 첫 번째 아이겐벡터. 자, 이게 3은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 람다 값이 돼요. 아이겐밸류.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밸류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에 대한 정의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A, V는 람다 V를 만족시키는 네, 이제 V가 제로 벡터가 아닌 상태로 이 등식을 만족을 시키는데 여기서의 V를 아이겐벡터라고 하고 여기서 람다를 스칼라 값 람다를 아이겐밸류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를 지니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잘 못 그리네요. 대충 할게요. 자, 1,1이 있어요. 1,1이 있는데 내가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했더니
1,1이 3,3이 됐어요.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게 뭐죠? 벡터에다가 트랜스포메이션을 곱했더니 원래 내 벡터의 스칼라별로 표현이 됐다. 자, 이게 바로 아이겐 벡터를 만족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원래 이 벡터에다가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했더니 원래 내 벡터의 3배가 됐다. 그러면은 이 벡터는 해당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이라는 값은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혹은 이제 어떠한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했더니 원래는 1,0이라는 이제 벡터였는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했더니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마이너스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마이너스 5가 됐다고 칠게요. 마이너스 5,0이 됐어요. 원래는 1,0였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1,0에다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했더니 마이너스 5, 0이 된 거고요. 그렇죠? 이건 즉 마이너스 5라는 스칼라벨을 곱한 1,0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거를 변환을 해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A가 있는 거죠. 자,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A라는 행렬의 고유 벡터는 1,0이 되는 거고요. 그 고유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자, 즉 A라는 행렬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주는 게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고요. 네,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자전의 축이에요. 그렇죠? 자전의 축. 지구는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요. 뺑뺑 돌아요. 방향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돌아요. 돌면은 여기서의 아이겐 벡터가 바로 이 축이 되는 거예요. 이 축이 바로 아이겐 벡터가 돼요. 아이겐 벡터. 왜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3D 공간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회전을 하고 있죠. 회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람다 값은 뭐겠어요?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늘어나고 이러진 않으니까 람다 자체는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3차원이나 뭐 3차원에서 이제 회전을 할 때 이제 아이겐 벡터가 회전의 축이 된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아이겐 벡터라는 거를 알아서 어디다 쓸까요? 자, 나중에 앞으로 배우는 선형대수학의 개념, 모든 개념에서 다 나와요. 우선은 싱귤러 벡터 디컴포지션에서 나오고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랑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그리고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나오고요. 스펙트럴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도 나오고 그다음 그 요즘은 다 딥러닝으로 쓰긴 하지만 아이겐 페이스라는 재밌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매트릭스를 U, 시그마, V-1으로 V 인버스로 이제
표현해주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이 A라는 행렬은 어떠한 형태의 행렬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매력적인 거고,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A라는 n by n 매트릭스를 이제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제 x 람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P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뭐 이런 군집이 있다고 칠게요. 있으면은 이게 보시면은 제가 2차원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줄이고 싶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뽑아가지고 여기서의 이렇게 축이 되는 지점, 즉 베리언스가 가장 넓어지는 지점을 만들어주는 이제 축을 하나 만들어요. 자, 여기서 이거랑 이게 나오는데요. 축이 하나 더 나오죠. 이렇게. 이게 아이겐 벡터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있는 점들을 자, 가장 길게 베리언스를 만들어주는 아이겐 벡터에다가 프로젝션을 시켜요. 프로젝션. 이 점들을 다 프로젝션을 시켜서 수직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서 2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데이터에 손실이 없게끔 이 아이겐 벡터에다가 정사형을 시킨 다음에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이게 쭉 있어서 이걸 1차원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PCA가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여기 썼던 이제 V1 벡터에다가 뭐 이제 투영된 점들 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은 2차원 데이터가 1차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이 디멘션에서 1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가 줄어들면서 이제 모델의 분석의 복잡도가 좀 줄어들면서 정확도도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죠. 또 이제 아이겐 페이스랑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아이겐 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활용한 거긴 한데 근데 아이겐이라는 게 붙어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이라는 알고리즘을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K-민스 알고리즘의 부족한 점을 이제 보완을 해준 거예요. K-민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점을 하나 설정을 한 다음에 EM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요. 위치를. 그래서 임의의 점에서 시작해서 근처에 있는 점들을 다 자기랑 제일 가까운 녀석들로 할당을 해줘요. 그 다음에 중간값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한번 할당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근사를 해주는 게 이제 K-민스 알고리즘인데 자,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K-민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군집이 원형이라는 가정을 해요. K-민스라는 건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가지고 자신과 가까운 녀석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경우는 자기랑 가까운 걸로 이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은 구가 두 개 겹쳐진 형태가 보일 테니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분류가 애매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고요. 여기다가 바로 그냥 K-민스 알고리즘 적용해서
K-means 알고리즘 적용한 예측값들을 여기다 뽑은 거고요.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스펙트럼 클러스터링 단계를 한번 해볼 건데요. Reduce Neighbors 그래프를 먼저 뽑은 다음에 여기서 CNN 엑셀 매크 문스 원래 데이터 포인트군요. 데이터 포인트에서 앞에 있는 5개 데이터 포인트를 가져다가 x값, y값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인자평렬을 이제 만들어요. 인자평렬을 만들 건데 여기서 이제 라플라시안으로 만들어 볼 건데 라플라시안은 이제 CS 그래프 라플라시안 A를 써주면 이제 라플라시안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라플라시안 L이라는 거는 이제 D-A로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D는 다이고널 매트릭스고 A는 adjacency 매트릭스예요. 인자평렬. 자, 그러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라플라시안의 고유 벡터를 사용해서 클러스터가 명확한 저차원 공간을 포인트에다 인베드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KMS 알고리즘을 착용하긴 하는데 여기다가 아이겐 벡터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예측값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건 그냥 아이겐 벡터에 뭐 들었는지 보려고 하는 거네요. 이거는 아이겐 벡터로 이제 핏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자, 구한 아이겐 벡터로 핏을 시킨 K-means 알고리즘으로 이제 한번 어떻게 예측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을 적용할 텐데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을 클러스터 2개로 하고 어피니티를 설정한 다음에 라벨을 K-means로 하고요. 네. 핏을 하고 그 다음 스캐터 포인트를 찍어봅니다. 빌트인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일이 수동으로 한 거고요. 그렇죠? 수동으로 한 거고. 직접 이제 아이겐 벡터 뽑아가지고 K-means에다가 핏을 시키는 방식이죠. 이건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겐 벡터를 사용해가지고 그 해당 이제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뭐 그 형태에 대한 이제 형태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핵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든지 뭐 알겐 밸류 디컴포지션 그리고 PCA에서 관련해서 계속 설명이 돼 나올 테니까 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기본기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